네, 그 다음 225번 문제. 자, 문제 보시게 되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y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닫힌 구간에서 gx, hx가 다음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은 기억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의 정의로 가면 되겠죠. 극한의 정의. 그래서 기억 조건 보시게 되면은 리미트 x는 0에서의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죠. 그래서 x는 0에서의 5극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x는 fx 플러스 절대값 fx. 자, 그럼 이제 극한 구해 보시게 되면은 fx에서의 0에서의 5극한은 0이죠. 자, 또 마찬가지로 이 값도 0이기 때문에 0수렴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이죠. 또 gx, fx 플러스 절대값 fx. 자, 그럼 fx에서의 0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값도 마이너스 1일 텐데 절대값이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0수렴이죠.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0이기 때문에 0수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조건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조건. 자,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자, 우선은 극한값부터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 자, 근데 그냥 hx가 아니고 절대값 hx죠. 그래서 절대값 fx 플러스 f 빼기 x. 자, 또 극한 구해 보시게 되면은 0에서의 우극한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마찬가지로 0 대입했죠. 그러면은 0에서의 마이너스 플러스니까는 좌극한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함수 입장에서는 0에서의 좌극한. 그래서 구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절대값이었으므로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 절대값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자, fx에서 0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 값은 x에다가 0 대입했으므로 0인데 마이너스 2이므로 0에서의 우극한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입장에서 0에서의 우극한은 0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값이죠. 그래서 절대값 h0, 이 값은 절대값 f0 플러스 f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f0 값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 값도 2분의 1. 그래서 결국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도 1이고 함수값도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조건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조건. 자, gx 곱하기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니은 조건에서 절대값 hx는 x는 0에서 연속이었죠. 극한값도 1이었고 그 다음에 함수값도 1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는 0에서의 우극한 gx 곱하기 절대값 hx. 자, 그럼 극한값은 아까 분명히 0에서 gx의 극한값은 0이었었죠. 그래서 이 값은 0수렴, 이 값은 1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 값도 마찬가지로 gx도 hx도 기억 조건에서 0, 니은 조건에서 1이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하고요. 그럼 이제 함수값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g0 곱하기 절대값 h0. 그러면 g0 값은 x에다 0 대입했으므로 f0 플러스 절대값 f0. 그러면 2분의 1, 이 값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함수값은 1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h형의 함수값도 1이었죠. 그래서 함수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0인데 함수값은 1이므로 연속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디귿 조건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흥, 니은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6번 문제.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a라고 했었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 첫 번째 위에 있는 식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보다는 작다.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식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x 빼기 a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값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a의 위치에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확장되어 있는 요거부터 위에 있는 식부터 수직선상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요 안에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에서 4개의 정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지금 이제 x 빼기 a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이므로 당연히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a 값이 요쪽에 왼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다면, 자, 우선 첫 번째, 자,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았다면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fa 값은 이 범위에서는 항상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 값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 있다면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의 개수는 1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실까요? 수익선 다시 한 개 끌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하고 2,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그래서 마이너스 1과 a 값이 요 사이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a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a가 요 범위 안에 있었다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1, 1개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a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았다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의 개수는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위선 그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냥 수익선을 끊고 거기서 이제 그냥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는 한 요쯤 끌게요. 그럼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과 0 해서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로 이제 a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의 개수는 3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a 값이 1보다 클 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에서 3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FA 그래프를 다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축 한 개 그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함수값은 항상 2가 되겠습니다. 항상 2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은 항상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1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그때 함수값은 항상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 함수값은 항상 3이 되면 되겠죠. 선생님이 그린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FA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조건에서 FA는 X는 A는 0에서 당연히 불연속이죠. 그래서 기억 조건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조건 Y는 FA 그래프가 직선 A는 M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하는 실수 N값이 존재한다. 요건 이제 선대칭을 의미하죠.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떤 특정한 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조건. 자, 문제에서 K에서의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이 서로 다른 그 원소의 개수는 2개이다. 자, 그럼 우극한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은 1이죠. 근데 함수값은 2이므로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2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0에서의 우극한은 2고요. 함수값도 2죠. 그래서 우극한과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을 0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겠습니다. 1도 마찬가지죠. 1에서의 우극한과 함수값이 둘 다 3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K값은 마이너스 2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2가 아니고 1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27번 문제. 다음 fx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함수 fx 곱하기 f x 빼기 a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만약에 a 값이 0이었다면 a의 0 대입했으므로 fx 곱하기 fx죠. 근데 얘는 리미트 x는 0에서의 우극한, 그러면은 fx 곱하기 fx므로 f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의 우극한은 6이죠. 그래서 이것은 36.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0에서의 자극한, 그러면 fx 제곱은 0 대입했으므로 1이죠. 그래서 1제곱이므로 1이 되니까 서로 다르죠. 그래서 a 값이 0일 때는 불연속이라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a 값이 0이 아닐 때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리미트, 그래서 연속의 정의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x가 a에서의 우극한 fx 곱하기 f x 빼기 a. 자, 그러면 이 함수는 x값이 0일 때를 제외한 나머지 값에서는 항상 연속이죠. 그래서 이 값은 a에서의 우극한은 결국 f a 값 수렴이죠. 왜냐면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므로 fa가 결국 수렴하는 값이겠습니다. 자, 근데 뒤에 있는 함수는 x에다가 a를 넣었죠. 그럼 이 값은 0대입니다. 그죠? 근데 플러스니까 0에서의 우극한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 입장에서는 0에서의 우극한, 그래서 0 대입했으므로 이 값은 6입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값은 6 곱하기 fa의 수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에서의 좌극한 fx 곱하기 f x 빼기 a. 자, 마찬가지로 함수 fx는 x값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항상 연속이죠. 그래서 a에서의 좌극한 값도 결국에는 연속이니까 fa 값 수렴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x에다가 a 대입했으므로 이 값은
0이죠. 근데 좌극한이니까 0에서의 좌극한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의 좌극한은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수렴. 그래서 얘는 FA 수렴이 되겠죠. 자, 그럼 연속이 되려면 일단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FA 값은 같다. FA. 그래서 5 곱하기 FA는 0이므로 결국에는 FA 값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 값이 0이 될 수 있는 값은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FA 값은 a 플러스 1, 그 값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당연히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성립하겠죠.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FA 값은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a 플러스 6이 또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a 값은 18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28번 문제. 자,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자, 요 조건은 이제 주기가 3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밑에 주기가 3이니까 3만큼 구간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또 그래프를 그려서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우선은 x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2x죠. 그래서 0,0과 그 다음에 1,2를 지납니다. 그죠? 그래서 1,2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함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인수분해를 시게 되면은 x 빼기 1, x 빼기 3.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기형 그려주시게 되면은 1,0과 그 다음에 3,0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 기형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주기가 3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기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몇 개만 더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직선 끊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 기형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조금 쉽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두 개의 함수를 만약에 곱했을 때 gx 자, fx는 x는 a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gx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럼 그때 불연속 곱하기 연속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 위한 조건 자,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라서 불연속이겠죠. 자,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데 곱했더니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곱하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인데 어떤 값을 곱했었을 때 서로 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gx
불연속이 되는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에서의 gx의 함수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그럼 문제에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서 함수 fx 곱하기 f x 빼기 k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의 개수를 ak라고 했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k값이 만약에 1이었다면 요 식은 fx 곱하기 f x 빼기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fx가 불연속인 값은 불연속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x값 이 범위에서만 생각할게요. 1일 때와 그 다음에 4일 때 그 다음에 7이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수열로 조금 쓰게 되면은 3n 마이너스 2라고도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 x 빼기 1이 불연속인 그때의 x값은, 자, 그러면은 f x 빼기 1은 원래 있던 함수 f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당연히 x는 2에서 불연속일 거고요. 1만큼 평행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8에서 불연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수열로 쓰게 되면은 이 값은 3n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불연속이 되는 이 값에서 연속이 되는 값은 제외시켜주면 되죠.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불연속이 되는 x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됐죠? 자, 그러면은 fx는 지금 현재 1, 4, 7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fx는 x는 3n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 자, 근데 fx 빼기 1은 fx가 불연속이 되는 값에서는 이 값은 연속입니다. 됐죠? 그래서 1 넣어보시게 되면은 f0이죠. 그래서 0에서는 연속. 그 다음에 4 넣어보시게 되면 f3이죠. 3에서도 연속이죠. 다시 말해서 x는 3n-2에서는 이 값은 연속함수죠. 자, 그럼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불연속이 되는 그때 x값에서의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은 불연속이 되는 x값에서의 3n-2인 그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당연히 전부 다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1 넣어도 0이니까 0, 4 넣어도 3이니까 f3 값은 0이죠. 그 당연히 이 값은 전부 다 연속이 되는 값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에는 f x 빼기 1이 불연속이 되는 x값. 다시 해서 이번에는 fx 빼기 1은 x는 3n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죠. 자, 근데 fx는 x는 3n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입니다. 실제로 2 넣어보시게 되면은 f2 값은 요 값이죠. 연속. 그 다음에 f5 값도 요 값이니까 연속이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연속되는 그때 그 함수 값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곱했었을 때 연속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자,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연속함수의 함수값도 지금 0이 아닌 요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데 마이너스 1 값을 곱해도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것처럼 연속, 불연속이죠.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른데 연속되는 그때 그 함수값이 0이 된다면 좌극한 우극한에다가 0을 곱하면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같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밑에서는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전부 다 불연속.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그 개수는 요 개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A1 값은 2부터 어디까지냐면은 n 값에다가 33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33 넣었으니까는 98까지겠습니다.
그래서 33개가 A1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K 값이 2일 때 그럼 fx 곱하기 fx 빼기 2, 그 이번에는 fx 빼기 2는 원래 있던 함수 fx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는 x는 0, x는 3, 그 다음에 x는 5, 6이죠. 6. 이런 값에서 전부 다 불연속이 되겠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자, fx는 x는 3n-2에서 불연속. 자, 그러면은 fx는 fx-2는 x는 3n-2에서는 연속함수죠. 자, 그럼 실제로 여기에다가 또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함수값이 4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x에 4 넣었으니까 f2, 그 다음에 7 넣어주시게 되면은 f5. 그래서 함수값이 0 아닌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들은 불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이 1, 4, 7 다시 적어야 되겠네요. 자, fx값 불연속인 값이 x는 1, x는 3, x는 7인데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fx-2가 불연속이 되는 x값. 그래서 fx-2는 x는 이것도 정리해주기는 3n이죠. 3n-3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서는 불연속입니다. 요런 값들. 자, 근데 fx는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연속이죠. 그래서 실제로 x에다가 0 대입해 보시게 되면 f0은 0이라는 함수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 대입했었을 때도 f3 값은 또 0이죠. 다시 말해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그때 x값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a2 값은 불연속이 되는 x값은 요 값들입니다. 그래서 3n-2니까는 n값은 34 넣어보시게 되면 딱 10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34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값이 3일 때죠. 그러면 k값이 3이었다는 거는 이 함수를 3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는 자, f x 곱하기 f x 빼기 3인데 어차피 이 값은 fx랑 같겠죠. 왜냐면 주기가 3이기 때문에 3만큼 평행 이동시켜 똑같이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fx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fx는 x는 1, 4, 그 다음에 7 이런 값에서 전부 다 불연속이었죠. 그럼 당연히 fx 제곱도 1, 4, 7 이런 값에서는 당연히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 구해주시게 되면은 3n-2이기 때문에 a 상값은 마찬가지로 34가 되면 되겠습니다. 34 대입해주게 되면은 100이죠. 그래서 딱 100까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1, A2, A3의 합은 33 플러스 34, 34. 그래서 10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번 문제. 자, 다음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가진다. 자, 그럼 역함수를 가진다는 거는 이제 그래프로 해석해 주게 되면은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라는 뜻이죠. 왜냐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fx가 만약에 증가함수였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는 x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직선이니까 쭉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은 x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을 때는 직선 쭉 증가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가진다는 건 1대1 대응. 다시 말해서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 대입했었을 때 해서 밑에는 2차 함수니까는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 그래프 기형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대략적인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1 대입했었을 때 함수값, 그래서 a 플러스 b 값과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c 플러스 3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래 있던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3개고 그 좌표값이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축하고의 교점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y는 x를 쭉 그을 텐데 그 교점의 x좌표값에 1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그래프는 당연히 요 1,1을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y는 x.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점은 1일 때와 요 값일 때에서 2개밖에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교점 개수는 최대 2개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교점 개수가 3개 돼야 된다고 했으므로 증가함수일 때는 성립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fx가 감소함수일 때죠. fx가 감소함수일 때.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x값 이를 기준으로 감소함수니까 직선은 내려가게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직선 이렇게 내려가게. 그리고 2차 함수도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y는 x축에 대해서 또 대칭시킬 텐데 그 교점의 역함수하고 원래 있던 함수의 교점에 x는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y는 x는 당연히 1,1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조금 잠시만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렸던 이 y는 fx 그래프를 이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대칭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 직선도 이렇게 대칭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2차 함수도 이렇게 대칭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조금 이쁘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어이구, 자, 조금 잘못 그렸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직선하고 조금 연장시킬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교점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교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요 x좌표 값이 당연히 -2고요. 요 x좌표 값은 1, 그 다음에 요 교점의 x좌표 값은 요 위쪽에다 조금 적을게요.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교점은 이제 -2,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점 좌표 값은 2,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근데 y는 x축에 대해 대칭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요 두 교점도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겠죠. 자, 그럼 대칭시켜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점은
y는 x축에 대해 대칭시키게 되면은 x하고 y의 자리가 반대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 값을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게 되면은 교점 좌표값은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 되겠죠. 근데 이 값이 결국 누구냐면 바로 이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엔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므로 요 네모에 들어가는 값은 이거 헷갈리겠다. 요거는 세모, 요건 세모라고 할게요. 그래서 네모에 들어가는 값은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2임. 그 다음에 세모에 들어가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함수는 마이너스 2,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도 우리가 조건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 대입했었을 때 함수값은 y는 x축 위에 있으므로 1,2를 지난답니다. 그래서 아까 1 대입한 이 값이 전부 다 얼마가 되면 되냐면은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구해주시게 되면 c 플러스 3은 1이므로 c 값은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를 지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쪽에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값은 2.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1이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a 값은 여기서 이거 뺄게요. 얘 빼기에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므로 b 값은 플러스 3분의 4가 되면 되겠죠. 네, 됐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9 곱하기 ab 마이너스 c 두 개 곱했으므로 마이너스 9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c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0번 문제.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있다. 자, 그래서 가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나조건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고 다조건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나조건을 조금 변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나조건에서 선생님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로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x값 대신에 x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게 되면 f 빼기 x는 여기도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f 플러스 1이군요. x 플러스 1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f 빼기 x는 x 플러스 1로 바꿨으므로 f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근데 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도 이 조건이 성립하죠. 그래서 f 빼기 x를 선생님이 fx로도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나조건과 다조건을 합쳐서 fx는 f x 플러스 2다 라는 요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조건과 다조건을 합쳐서 주기가 2다 라는 이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또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딱 한 주기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래서 0,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1, 2를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프 형태로 그려지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0부터 6 사이에서 y는 가우스 fx죠. 그럼 또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우스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원래 있던 함수를 한 개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정수 범위로 조금 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fx는 결국에는 함수값이죠. 그래서 함수값을 이렇게 정수 범위로 조금 째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에서 바로 그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축이 바로 y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y는 1이 또 한 개 있겠습니다. y는 1, 당연히 여기는 y는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가우스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가우스 씌워주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0하고 1 사이에서는 가우스 씌워주게 되면은 당연히 0이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요 값에 대해서는 항상 가우스 값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서는 항상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가우스 지어주게 되면 항상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항상 1이다. 이렇게. 그리고 2일 때는 가우스 지어주면 그냥 2가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가우스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기형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한 주기 안에 있는 불연속이 되는 개수부터 먼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주기에 나올 수 있는 불연속이 되는 값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 그려졌다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 한 번만 더 그릴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리면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형이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딱 요 정도까지만. 이 값은 2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 주기,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것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5개가 나오죠. 그래서 한 주기당 가우스 fx가 불연속이 되는 값은 5개. 자, 그러면 그런 주기가 0부터 6까지니까는 몇 번 반복되냐면은 3번 반복되죠. 그러면은 3개의 주기당 3주기이면은 5 곱하기 3이니까는 15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의 개수는 15개라서 15가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1번 문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우선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는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은 g0 값은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x에 대해 0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f0 곱하기 g0 값은 0 곱하기 3이므로 0입니다. 근데 g0 값이 1이었으므로 당연히 f0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함수 fx 3차 함수는 0 넣었을 때 0 됐으므로 x를 인수로 가지겠죠.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일단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선생님이 양변을 fx로 나눠서 gx는 fx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3. 자, 그러면 fx 자리에 이 값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x는 약분될 거고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죠. 자, 근데 g0 값이 1이었으므로 g0은 0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b분의 3 그 값이 1. 그래서 b 값은 결국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식은 또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자, 그럼 요 식도 다시 쓰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이죠. 자, 근데 문제에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이제 분모에 있는 이 값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0이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판별식 D,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죠. 0이 안 되려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 값이 0보다는 교점이 안 생겼으므로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 써주시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그 값이 0보다는 작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루트 3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1 값도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요 식에다가 1 대입했으므로 a 플러스 3. 근데 이 값이 자연수. 그래서 a 플러스 4 값은 자연수니까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a가 공통범위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루트 3보다 작은 정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으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3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g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g2 값은 요 식에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 플러스 그러면 7 플러스 2a 분의 5 이렇게. 그러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분모는 최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3일 때죠. 그래서 이 값의 최대값은 a에다가 3 대입했으므로 13분의 5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정답 구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2번 문제.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두 함수 fx하고 gx에 대하여 자, 요런 조건이 성립하고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는 이 값은 0에서의 좌극한, 0보다 클 때니까 이 값은 0에서의 오극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fx는 x는 0에서 연속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리미트 x는 0에서의 좌극한 값과 리미트 x는 0에서의 오극한 값. 근데 연속이었으니까 그 값은 f0 값으로 항상 같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 밑에서 또 요 조건이 주어져 있죠. 결국에는 이 식을 이용해서 좌극한, 우극한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부터 그럼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 그러면은 fx 플러스 gx 그럼 이 자리에는 x제곱 플러스 4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 대입했으므로 이 값은 4 수렴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0에서의 좌극한 fx 값은 항상 f0이죠. 그래서 플러스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 gx는 3. 그래서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 gx 값은 4-f0이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있는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 그럼 이번에는 fx 빼기 gx죠. 그럼 요 식에는 당연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그럼 0 대입했으므로 이 값은 8 수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에서의 fx의 우극한 값은 f0이죠. 빼기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 gx 그리고 또 요 식에서 나올 수 있는 리미트
x가 0에서의 오극한 gx 값은 f0 빼기 8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이 값은 4 빼기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값이죠. 그래서 빼기 f0 플러스 8 그 값이 6. 그래서 2 곱하기 f0 값은 이항시켰으므로 6이죠. 그래서 f0 값은 3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33번 문제. 자, 2가 아닌 양수의 2에 대하여 다음에 fx식이 다음과 같을 땐, 자, 그래서 f3a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가조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값이 0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함수 값이 0이 되는 그때 c가 0과 1 플러스 2분의 a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그럼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2차 함수죠. 그래서 a, 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근데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값이 a보다 클 때는 2, 0과 그 다음에 a, 0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자, 그럼 만약에 2의 위치가 여기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a 값이 2보다 클 때죠. 자, 그럼 그때 그래프 기형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a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되므로 a보다 클 때니까 이쪽에서만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점선으로 이렇게만 표시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 값이 현재 y는 fx죠. 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가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0의 위치는 한 요쯤이라고 찍을게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a 값이 뭐냐면은 얘는 2분의 a 플러스 2죠. 다시 말해서 2하고 a의 가운데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2분의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하고 2 값 사이에 함수 fx 값이 0이 되는 값은 다시 말해서 x축과 만나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므로 1번 그래프는 틀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a 값이 2보다 작을 때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a 이렇게 찍고 똑같이 이렇게 그리되 이번에는 a 값이 2보다 작을 때니까는 2의 위치는 한 요쯤 찍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a보다 클 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기형이 그려지겠죠. 자, 그럼 아까와 똑같이 그럼 0의 위치는 a가 양수였기 때문에 한 요쯤 찍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값 요 값의 위치가 바로 2분의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2분의 a 플러스 2 사이에는 fc 값이 0이 되는 그때의 함수 값이 x 값이 한 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c 값이 결국 a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에서 0 되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나조건. 그럼 2,f2 요 값이죠. 그 다음에 a, fa 요 값입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a, f 1 플러스 2분의 a니까는 당연히 요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값이죠. 그럼 얘를 세 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에서 8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밑변 길이, 그럼 2가 a보다 크므로 요 길이는 2-a가 될 거고요. 함수값도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y값, 꼭지점의 y좌표값은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니까는 이제 그 우리가 길이로 구해줘야 되니까 양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2분의 a-2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식을 합쳐주시게 되면 이 값은 2분의 2-a 전체의 세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이 8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2-a 값은 당연히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정리해 주시게 되면 a 값은 1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이 1이었으므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3 값은 a 값 1이죠. 이렇게. 그래서 f3은 3 넣었으니까는 1 곱하기 2. 정답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34번. 다음 함수 gx에 대해 함수 fx가 닫힌 구간 -3과 3 사이에서 연속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우선 연속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0에서도 연속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에서의 fx의 극한값 당연히 위에 있는 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2x분의 gx 빼기 2. 근데 그 값이 0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인데 수렴이므로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0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g0 값은 3이 아니고 2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니은 조건. fx는 닫힌 구간 -3과 3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죠. 그 다음에 0에서도 아까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0에서도 연속. 그래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값은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구 조건. 자, 문제에서 g-2 값이 양수죠. 그래서 g-2 값은 양수 g2 값이 음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f 우선은 -2부터 그럼 f-2는 -4분의 g -2 빼기 2. 근데 g-2가 양수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f-2 값의 범위는 g-2 빼기 2. 그러면은 -2 양변을 -4로 나눴으므로 이 값은 부동호 반대로 바뀌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2 값 그러면 4분의 g2 빼기 2점. 그래서 얘도 범위 구해주시게 되면은 g가 0보다 작기 때문에 g2 -2는 -2보다 작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눴으므로 이 값은 -2분의 1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요 다 열린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f-2 곱하기 f2 값이 0보다 작다가 무조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열린 구간 -2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f2 값은 이제 음수인데 f-2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f-2 곱하기 f2 값이 무조건 음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조건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얘는 틀린 겁니다. 됐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5번 문제.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0이 f1보단 작고 f1이 f2보다 작다가 성립하고 방정식 fx가 0이 되는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 실근이 구간 0하고 1에서 존재할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문장에서 이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0 곱하기 그 다음에 f1 값은 음수가 성립하겠죠. 자, 근데 f0 값이 f1보다 작기 때문에 f0은 음수고요. f1 값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 당연히 fx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무조건 존재하겠죠. 자, 그럼 기억 조건. 자, f2x 0 그러면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당연히 사이값 정리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f0 이 값은 음수점.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f2 값입니다. 근데 f2 값은 1보다 크기 때문에 f1이 양수니까 f2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f0 곱하기 f2는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0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가 성립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조건 f 빼기 x 플러스 1이 0이죠. 또 열린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그래서 0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f1이죠. 이 값은 양수. 그 다음에 1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f0입니다. 이 값은 음수죠. 그럼 또 당연히 f1 곱하기 f0 값이 음수이므로 당연히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니은 조건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조건을 봐야 될 텐데, 디귿 조건은 이제 합성 함수로 조금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저 함수를 선생님이 g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4x 빼기 4x 제곱. 자,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x축, 그 다음에 y축. 그래서 첫 번째 x값이 0보다 작으면 음수점. 그래서 gx는 빼기 4x 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마이너스 4x로 묶고 그럼 x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0에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경우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구간 안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한 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보게 되면은 플러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럼 gx 값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죠. 그래서 마이너스 4x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 그래서 0하고 1에서 0 되고 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당연히 또 꼭지점 좌표값은 2분의 1. 마찬가지로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gx 그래프 계형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f 합성함수 gx 이 값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4개의 실근을 가진다를 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gx 값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서 x 값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2분의 1 사이에서는 같다. 이렇게 f-1 값은 0이죠. 그래서 gx 값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뭐 등호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f gx 값은 f0부터 어디까지냐면 f1까지죠. 조금 표현하기 조금 그렇네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gx 함수 값이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1까지 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함수 fx 값도 f0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f1까지 가겠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므로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x 값이 g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일 때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gx 값은 1, 그 다음에 0일 때는 gx 값은 0이죠. 다시 말해서 fx도 f1 값부터 f0 값까지 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f1부터 f0 사이에서 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외에 또 똑같이 x값이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는 gx값은 0부터 또 1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함수 fx값도 f0부터 f1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f0과 f1 사이에서 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므로 요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 그러니까 gx, x값이 2분의 1과 1 사이일 때 그러면은 gx값은 1부터 0까지 가겠죠. 그럼 또 fx값도 f1부터 f0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f1과 또 f0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므로 이 구간 사이에서도 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 0하고 2분의 1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 2분의 1과 1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므로 적어도 4개의 실근을 가진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조건도 당연히 참이 됩니다. 그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6번 문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과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했었을 때 다음 구간 0하고 10 사이에서 fr 값이 불연속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우선은 빨리 그리기 위해서는 x에다가 일단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갖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절대값 y값은 4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는 2,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점. 그래서 2, 4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요점과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점 요점을 지나고요. 이번에는 절대값 y값이 0이 되는 값, 그래서 y는 0일 때죠.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2 값이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점. 그래서 x값 넘겨주시게 되면은 6, 0과 넘겨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0을 지나는 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 0 4, 6 이거 좀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4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선생님이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그래서 이런 마름모 형태의 직선 모양이 나오겠죠. 대충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짜리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그때 원을 그래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노란색 지금 이 직선 그래프하고 자, 이동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노란색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이 원하고는 교점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지금 요 구간에서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요 값이 원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원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이 확장돼서 조금 그래프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자, 안 맞네요. 오케이. 요 정도.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접했으니까는 교점이 이제 두 개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접했을 때 힘으로 R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접했으니까 90도일 때.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길이 구해주시게 되면 요건 이제 1대1 대 루트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R 값이 루트 2일 때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자, R 값이 0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교점 개수는 0개죠. 그래서 F R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R 값이 루트 2가 되는 순간 교점 개수는 하나, 두 개로 바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F 루트 2 값은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원을 더 확장시켜서 만약에 원이 방금 그렸던 원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교점 개수는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로 바뀌죠. 자, 그럼 언제까지 네 개가 되냐면은 또 다시 원이 이렇게 커져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순간이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점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기준이 생겼죠. 반지름 길이가 이번에 얼마일 때냐면은 2일 때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세 번째로 R 값이, 자, 루트 2보다는 크고,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을 때, 그러면 그때 교점 개수 값은 하나, 둘, 셋, 네 개였죠. 자, 근데 네 번째로 R 값이 2가 되는 순간 F2 값은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로 바뀌겠습니다. 세 개. 자, 그리고 이제 원이 조금 더 커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원이 좀 더 커져서 한 요 정도 크기로, 자, 그럼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교점 개수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럼 또 언제까지 두 개가 되냐면은 이 원이 점점 커져서 이런 식으로 더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자, 안돼. 자, 이렇게 여기에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접할 때입니다. 조금 안 맞긴 한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할 때,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는 교점 개수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또 R 값이 여기 접할 때므로 요 길이를 또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제가 실제로 또 구해주게 되면 또 1대1 대 루트 2죠. 그래서 이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조금 빨리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현재 6이기 때문에 1대1 대 루트 2가 되기 위해서는 요만큼은 2루트 3루트이죠. 3루트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1대1 대 루트 1. 그래서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R 값이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루트 2보다 작을 때, 그럼 그때 FR 값은 당연히 이 안에서는 조금 더 커졌을 때는 교점 개수가 하나, 두 개였었죠. 두 개. 그 다음에 R 값이 3루트 2가 되는 순간 교점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F 3루트 2는 3. 그 다음에 이 원이 조금 더 커졌다고 또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여기 조금 애매한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오, 여러분들 원을 조금 크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교점 개수는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또 언제까지 또 6개가 유지가 되냐면은 이 원이 또 커져서 요 끝점을 딱 지날 때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교점 개수가 이제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네 개로 바뀌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또 얼마일 때냐면은 요 점 끝점을 지날 때니까 요 길이일 때겠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 구해주시게 된 피타고라스, 그래서 루트 2제곱 플러스 4제곱, 그래서 2루트 5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곱 번째로는 R 값이 3루트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루트 5보다 작을 때는 FR 값은 교점이 아까 6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R 값이 이번에는 2루트 5일 때, 그러면 F 2루트 5 값은 4개로 바뀌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원이 이제 조금 더 커져서 복잡다, 그죠? 그래서 원이 조금 더 커져서 이제 이 교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교점 개수는 하나, 두 개로 바뀌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또 언제까지 또 두 개를 유지하냐면 또 원이 커져서 이 끝에 있는 6,0을 지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는 교점이 한 개로 바뀌겠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반지름 길이는 그냥 6이겠죠. 그래서 아홉 번째로 R 값이 자 2루트 5보다는 크고요. 6보다 작을 때, 그래서 그때 FR 값은 당연히 교점 개수가 2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R 값이 6일 때는 F6 값은 교점 개수는 요 끝점에 1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번째 마지막으로 R 값이 6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원이 이렇게 밖으로 다 벗어났죠. 그래서 교점 개수는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FR에 대한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얘는 그냥 이제 불연속인 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불연속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루트 2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왜냐면 루트 2에서의 자극하는 0, 함수값은 2, 우극하는 4기 때문에 불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일 때도 불연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루트 2일 때도 불연속, 그 다음에 2루트 5일 때도 불연속, 그 다음에 6일 때도 불연속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문제가 푸는 게 조금 익숙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불연속이 되는 값이 어딘지만 체크할 수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 이제 순서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a 3값은 세 번째 값이니까는 당연히 3루트 2가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이 되는 개수는 총 5개죠. 그래서 n 값은 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므로 18 플러스 그 다음에 25,
그래서 정답은 4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37번 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루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fx라고 하자. 그럼 그때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함수 f 합성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을 a라고 했을 때 모든 a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루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fx라고 한다고 했으므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루트 2라고 되어 있으면은 루트 2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므로 f 루트 2값 f2값은 1이라고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루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fx라고 했었을 때 불연속으로 가능한 값은 루트 x가 자연수가 되는 x값에 대해서 불연속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만 그려볼게요. 자, 함수 fx를 조금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자, x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루트 x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죠. 그래서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이렇게 0, 그 다음에 이번에는 1하고 4 사이죠. 그래서 루트 x가 자연수가 되는 x값은 그 다음엔 4일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루트 x값은 이 범위에서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는 2보다는 작죠. 그래서 루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당연히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기형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경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수되는 값이니까는 다음엔 9겠죠. 그래서 4하고 9 사이에서는 루트 x 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므로 당연히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는 당연히 2일 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fx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값은 1, 4, 9 이런 값들이죠. 다시 말해서 루트 x가 자연수가 되는 그때 x값은 당연히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f합성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이죠. 그래서 f합성 fx를 구해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x값 자리에 fx 들어갔으므로 루트 fx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불연속이 되는 그때 또 x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값이 자연수가 되는 x값에서 불연속이 된다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루트 fx가 1이 되는 x값. 그래서 fx는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fx가 1이 되기 위해서는 1부터 어디까지냐면 4까지죠. 됐나요? 그래서 fx가 1이므로 1하고 4 사이에서 항상 1이니까 연속이죠. 근데 x가 1일 때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x는 1일 때 일단 불연속.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루트 fx 값이 이번에는 2가 될 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fx 값이 4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fx가 4가 되기 위해서는 요 함수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 다시 한 개 그릴게요. 자, fx 값이 4가 됐다는 건 이 값은 16일 때죠. 그래서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25보다는 작을 때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당연히 연속인데 어디서가 불연속 돼 버리냐면은 16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이 16일 때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루트 이번에는 fx 값이 3일 때죠.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9일 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함수 fx 그래프를 또 그려주시게 되면 fx가 9가 되기 위해서는 x값은 8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8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0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당연히 연속, 근데 81에서는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x값은 또 81.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불연속이 되는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3개를 다 더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8번 문제. 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하고 함수 y는 절대값 x-1분의 6x-4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그때 함수 fx하고 함수 g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땐 gab 값을 구하시오. 자, 당연히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줘야 되겠죠. 자, 우선 선생님이 절대값 씌운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리함수 그래프, 그래서 x정근선은 1, x정근선은 1, 그 다음에 y정근선은 6이죠. 요걸로 조금 할게요. y정근선은 6. 그때 0 대입해주면은 0,0을 지나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이렇게 0,0 지나면서 원래는 밑으로 빠진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으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기존 그래프 이쪽에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빼기 1분의 6x 요 그래프죠. 자, 그럼 다시 이 그래프를 이제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될 텐데 선생님이 일단은 요 그래프로 그냥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다시 y축 방향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y는 t도 마찬가지로 y축으로 4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t 플러스 4하고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 빼기 1분의 6x하고의 교점 개수로 문제가 조금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죠.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요 그래프하고 그냥 다시 평행 이동시켰으니까는 y는 t 플러스 4하고의 교점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y는 t 플러스 4가 요 6보다 큰 쪽에 있었다면 교점 개수는 당연히 2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t 플러스 4가 요 6보다 컸다면 다시 말해서 t 값이 2보다 큰 값일 때는 ft 값은 교점 개수는 2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y는 t 플러스 4가 정근선일 때죠. 그래서 이렇게 정근선일 때.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교점 개수는 여기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로 t 플러스 4 값이 6일 때, 다시 말해서 t가 2일 때입니다. 그럼 그때 fe 값은 교점 개수 한 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y는 t 플러스 4가 밑에 있을 때죠. 다시 6보다 작을 때 그럼 교점 개수는 당연히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4가 6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클 때죠. 그래서 t값 범위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는 f t값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t 플러스 4가 x축일 때입니다.
그래서 x축이었다는 거는 t 플러스 4 값이 0일 때죠.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는 당연히 교점 개수는 요점 1개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 플러스 4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t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땐 그때 ft 값은 교점 개수가 빵개죠. 그래서 없으니까 0이라고 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함수 fx를 그려야 될 텐데, 자, 함수 fx는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은, 한 요쯤. 기준은 이제 t값 2일 때니까는 2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죠. 2하고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 t 값이 2보다 클 때는 fx 값은 항상 2점, 쭉 그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t 값이 2일 때는 fx 값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fx 값이 이제 2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클 때는 항상 ft 값은, 다시 말해서 fx 값은 2가 되면 되겠죠. 또 요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t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는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t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현재 y는 fx 그래프죠. 자, 그럼 fx는 지금 현재 x는 마이너스 4와 x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fx는 x는 마이너스 4와 x는 2에서 불연속. 자, 근데 gx는 그냥 1차에다가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얘는 연속함수죠. 자, 근데 두 개를 곱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불연속이 되는 그때 x값에서의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g 마이너스 4 값은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g 이 값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gx 그래프는 절대값 씌운 1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곳이 없네.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위쪽에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 gx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x축 긋고 v자로 꺾여서 올라가는 약간 2차 함수 느낌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a 넣었을 때 b 값이죠. 그래서 a, b를 지나면서 이렇게 v자로 꺾여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바로 gx 그래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g-4는 0이죠. 그 다음에 g 값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4와 2의 가운데 값이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러면 gx는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 근데 이 값이 2, 0을 지나야 되므로 g 값은 3 플러스 b, 그 값이 0. 그래서 b는 결국 마이너스 3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ab 값은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g3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3 대입했으므로 3,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3. 그 정답은 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9번 문제.
자,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항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이때 g 사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가조건은 gx의 차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차수의 개수. 그러면 차수는 당연히 수렴했으므로 2차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개수값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gx는 당연히 2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죠. 자,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었을 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불연속이 되는 그 x값에서의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무조건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g-1도 0, 그 다음에 g 1값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식을 다시 써보시게 되면은 gx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됐으므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 사값은 2 곱하기 5 곱하기 3에서 정답은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40번 문제. 도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fx 그래프. 자, x값이 1보다 작을 때하고 x가 12보다 클 때는 이런 직선이죠. 자, 그 다음에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가우스 루트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선은 선생님이 이 범위 안에서 가우스 값을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수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 1보다 크거나 같고 4 넣어주면은 루트 4니까 2죠. 그래서 4보다 작을 때 그럼 그땐 가우스 x 마이너스 2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x값이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는 9일 때죠. 그래서 루트 9는 3이니까 그죠. 그럼 그땐 가우스 x 마이너스 2 값은 이 범위에서는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값이 9보다 크거나 같고 끝범위가 12죠. 그럼 이 범위 안에서는 가우스 x 마이너스 2 값은 항상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안에서 불연속이 되는 x값은 4일 때와 그 다음에 9일 때가 바로 불연속이 되는 x값이겠죠. 자, 근데 1하고 12에서는 연속입니다. 왜냐면은 1에서의 좌극한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에서의 우극한과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에서는 연속. 그 다음에 12일 때도 연속이죠. 위에다가 12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에서의 좌극한과 함수값, 마찬가지로 1이기 때문에 12에서는 연속이겠죠. 그래서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은 x는 4하고 x는 9일 때가 바로 불연속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위에 있던 문제랑 똑같죠. fx는 x는 4와 x는 9에서 불연속. 근데 g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죠. 근데 곱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불연속이 되는 그 x값에서의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이 된다 했었죠. 그래서 g 사값도 0, 그 다음에 g 구값도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x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gx는 x 빼기 4와 그 다음에 x 빼기 9를 인수로 가지면 되겠죠. 정리해주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6.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3, b 값은 36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 값은 23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